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크게 늘면서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청소년과 고위험군을 나눠서 마약 사용 실태 심층 조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필환경 라이프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실천 방안 소개합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낙동대교 직전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다부터널 부근에서 차량 증가하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동대구 분기점에서 외관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막히는 구간 없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겠고요. 신천대로 위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지나신다면 신호 3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월드컵로 수성나들목 내거리에서 수성나들목 방향입니다. 수성나들목 내거리에서 좌회전하시는 분들 신호 2번 받고 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쑥쑥 올라 대구 26도, 안동 27도, 포항 24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리던 황사가 오늘은 물러났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 머물면서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6.4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43년 만이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 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관련 위원회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중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관부에 고시합니다.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우리의 팔공산이 인정을 받아서 아주 뿌듯한데요. 예, 팔공산에는 멸종 위기종 다수를 포함해 5천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 경관자원 77곳을 갖춘 생태적 환경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30점, 지방 지정 문화재 61점을 갖춘 점도 강점인데요. 이건 22개 국립공원 중에 북한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승격으로 팔공산 탐방객이 연간 358만 명에서 458만 명으로 약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명산 팔공산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가창골 학살 피해자들이 유해가 묻힌 걸로 추정되는 가창댐 인근 농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민간인 학살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창댐 건설 과정에서 나온 유해가 댐 바로 아래 농지에 묻혀 있다는 인근 주민들과 또 작업 당시 인부들이 증언을 바탕으로 발굴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당시 시대상과 연관이 큰데요. 대구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좌익사범을 비롯해서 단순히 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예비검속자 등 1,400명이 재판도 없이 처형된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이 영령을 위로하는 제사인 개토제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73년 만에 발굴인데 성과가 있을까요? 예, 유해 위치에 대한 여러 증언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유족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이곳이 평지고 그간 밭으로 이용돼서 지형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주말로 끝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대구 시내 보행자 상대 우회전 사고는 250건으로 시행 이전에 비해 2% 줄어든 수준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뀐 제도가 여전히 운전 문화에 정착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계도 기간을 한 차례 연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효과가 좀 낮다는 거는 시행 효과에 좀 전반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경찰도 과태료 부과에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서별로 홍보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나 우회전 차량 접근을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차량 접근 알림 장치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조직에 송금해준 경찰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2021년 11월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A 경사는 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편법적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신분증이나 직장 정보 등을 넘겨준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조직에 이걸 송금하지 않으면 이걸로 자신을 해코지할까 봐 염려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예, A 경사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피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서 3천만 원을 또 빌렸는데요. 이마저 모두 코인 투자로 날려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원도 15년 이상 경찰관으로 일해온 A 경사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경찰의 내홍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무려 3만 명이 몰리며 깜짝 성공을 거둔 행사죠. 대구 북구청이 떡볶이 페스티벌이 내달 17일과 18일 DGB 대구은행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확대해서 30개의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는 게 특징이고요. 관광객들이 주문한 떡볶이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식음존도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키워서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저 작년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는 유명 떡볶이 맛집이 많은 편이죠. 특히 북구에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북구 관음동에 떡볶이 박물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은 이런 점들을 활용한 축제인데 지난해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열렸고요. 이때만 해도 북구청은 7개 업체를 모집해서 관광객 1,000명 정도를 모을 걸로 예상했는데 사전 예약 쿠폰은 판매 하루 만에 조기 매진됐고 현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쿠폰도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올해 행사가 떡볶이 페스티벌 향후 성장 가능성에 가늠자가 돼줄 것 같습니다. 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번 축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에서 여성가족사업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여성분들 어머니나 동생 또 여동생이 있고 친구들도 여성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성별에 따라서 겪게 되는 일상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다른 영향들이 사회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조율해서 가까워질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남자 여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게 되는데 보통 남성들은 하나를 다 정량을 복용하는 데 비해 여성분들은 반알을 쪼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신뢰들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대결의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를 들고 이거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르니까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만 넓게 보고 개념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어떤 전쟁의 개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분명히 다르게 끼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하면은 서로 상대 성에서는 되게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향이 다르게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특정 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것들이 성평등의 가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크게 늘면서 처벌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 활동이 절실한데요.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검찰이 대구의 여고생과 마약 판매상 등 9명을 기소한 사건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구검찰청에서 발표한 사건이었는데 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고생이 필로폰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학생이 이제 필로폰에 중독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모두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는 마약 유통에까지 직접 참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서 직접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도 2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 결과 연루된 판매상 8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사범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14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81명으로 5년 사이에 한 3.3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을 보면 네. 한 1.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거의 배 가까이 청소년 사범이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2022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이라고 여기는 15세에서 18세 마약류 사범이 281명이나 되었고 또 만 15세 미만 중학생 이하의 그 나이에서도 41명이나 마약류 사범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게 검거가 된 경우에만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거니까 실제로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마약 사건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수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수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큰 범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암수율을 한 30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가 10,000명을 넘는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추정은 정말 안 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아까 그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율을 네, 보니까. 이런 어린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접하나요? 마약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최근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로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였는데 네. 신종 마약류가 등장을 하면서 신종 마약류가 위험한 것이 네. 기존 약물과는 다르게 이제 알약이나 액상 형태 같은 걸로 해서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편리해졌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마약류 외에도 청소년들은 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 이제 식욕 억제제나 아니면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로 분류되는 이 펜타닐이 있는데 네. 이런 약물들의 경우엔 진료 후에 반드시 이 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약물들을 또 주민번호를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또 더욱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 대마류 사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네. 그런 여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마가 합법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된다는 의미신가요? 그렇죠. 이제 경각심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나오는 대마류 마약은 기존의 우리 식물 대마초와는 전혀 네. 다른 개념의 약물로 보셔야 합니다. 중독성이나 환각 증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종 마약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런 약물에 대한 민감도, 반응도 이런 것도 더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에 비해서 네. 이제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약물에 노출된다면 중독도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되고 굉장히 깊게 중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네.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만나고 마약 퇴치
캠페인 하셨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경찰관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시간 네. 학원과 주변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마약 음료 사건이나 또 청소년들이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진지하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네. 또 마약 문제가 자신의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큰 관심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부장님께서 아마 오랜 기간 마약 퇴치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캠페인도 더 잘 진행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예상이 감사합니다. 되는데 네. 이 대구본부 상담 사례들을 보니까 과거와 좀 다른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젊은 세대 또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보면 네. 마약류 사범으로 교육 의뢰된 청소년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의뢰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어울려 놀던 그런 그 지역에서 같이 또래 지내던 친구들이요. 또래 청소년들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 명 한꺼번에 연루되는 사례도 청소년들의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호시설에 위탁이 된 청소년 가운데 원래는 마약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내부 상담을 통해서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 기관에 상담이 의뢰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또, 상담을 네. 하고 나면은요. 그 네. 다음 단계 도움이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개별적으로 심층 상담한 이후에 이제 병원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연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경우에라도 지속적인 상담 유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가족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회복 과정 중에 하나로 중독 회복자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회복 중독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 과정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자조 모임으로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모임이, 경우에라도 네.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 시간 늘린다고 하는데 내용이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학교 안전교육 실시에서 이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이렇게 묶어서 실시를 했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따로 분리하고 분리해서 기존 2차 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2차 시를 좀 시간을 많이 확대를 한 거는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라도 마약류 교육은 진짜 호기심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 강사가 필요할 것 같고 네. 학부모 교사 교육도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늘었다고 해서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교육이 그럼 안 돼서는 되죠. 안 되겠죠. 다양한 방식의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우리 교육 여건과 비교해 보면 따로 이런 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과목하고 연계된 그런 교육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 범죄는 청소년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처벌 네. 강화와 더불어서 예방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처벌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시스템이 맞춰져야 되겠죠. 특히 청소년 사범 같은 경우에 현재 만약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그러면 그런 수감 중에 오히려 더 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처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저는 늘 강조를 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책이든지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고 이 정책을 실행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예방 또 재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에 시도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물 문제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개인정보 다 보호되고 그다음에 상담료나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약 문제 같은 경우는 조력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도와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손을 들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항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과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시간인데요.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은 사람이 아닌 생명체이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들인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식물이요? 네, 5월 20일이 세계 벌의 날이었고 5월 22일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특정한 날을 정하는 것은 이거 인간이 인지하지 않으면 생존과 관련하여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과 행동을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그냥 지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계 벌의 날은 얼마 전이었는데 해마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봉 농가에서 월동 과정 중에 꿀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꿀벌 실종 사건이 올해에도 반복됐습니다. 한국양봉협회의 분석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협회 소속 13,000여 농가의 벌통 153만 7천여 개 중에서 94만 4천여 개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봉업계의 약 61.4%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네. 실종된 꿀벌은 최소 183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삶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서 71종에 해당하는 작물이 벌의 수분맥에 의존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린피스는 꿀벌을 되살리기 위해서 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나무의 밀원 자원을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제주도 1.8배 크기의 꽃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꿀벌은 화분 매개 곤충으로 사용돼서 생산성을 높이는데요. 지금 농가들은 작물 생산량과 생산 비용을 모두 걱정해야 하는 이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또 농작물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도 피해를 입게 되죠. 네. 이처럼 모든 생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생물들이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본다면 맨 아래쪽부터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자연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팔공산이나 압산, 와룡산 등 대구에는 주변에 산도 많죠. 예, 또는 안심 습지나 달성 습지 등 생물 다양성의 이 보고라고 하는 습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곳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유리병 같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아이고. 많습니다. 아마 등산이나 산책을 갔다가 나무 사이, 바위 사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쓰레기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도 오염시키고 동물들의 경우는 먹이로 알고 먹고 나서 크게 아프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당연히 되가져와야 하지만 아직도 나 하나쯤 또는 이거 한 개쯤 하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면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버리고 오세요. 썩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동물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하나라도 자연에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네, 썩더라도 토양이 오염되고 동물들이 잘못 먹고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아주 가벼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외에도 어떤 실천 행동들이 있을까요? 또 한국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자연에 가서 무언가를 캐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죠. 계절별로 자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수렵 채집 시절 때부터 인간이 채집을 하면서 자연과 공존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는 한데 너무 지나치게 채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가을에 산에서 도토리 채집을 금지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도토리는 단지 다람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청설모 외에 다양한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요. 또 자연에서 나는 이 먹이의 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사는 동물들도 개체수나
동물의 종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인간이 너무 많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된 행위는 좀 참아주셔야 합니다. 네, 도토리 주워가면 안 되는 것도 다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은 주변에 어떤 풀이 몸에 좋다더라라고 약초라고 소문이 나면 또 그 약초가 싹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나 산의 입구나 낮은 곳에 많이 자라던 용담이라는 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사포닌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너무 네. 많이 채취해 가셔서 지금은 이제 거의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로컬에서 나는 야생 재료를 채집해서 요리를 하는데 셰프들은 금방 20km 이내 숲과 바닷가로 채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야생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채집하면 다른 날에는 반드시 이동하고 이렇게 작물을 싹쓸이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자연에서 나는 거는 인간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지키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 포유류나 조류, 양서류, 어류, 개체군의 규모가 3분의 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생태계의 한쪽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면 결국 인간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심을 우리가 늘 항상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게 되네요. 필요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 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서 조금 덥다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네요. 오늘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데요.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